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그 정막은 너무도 깊어 마치 신성한 것처럼 느껴졌다. 오두막을 둘러싼 나무들은 높이 솟아 움직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이루며 한층 더 밀도 높은 숲을 만들어냈다. 멀리서 부엉이 한 마리가 났고 긴 울음을 내지르자 그 음산한 메아리가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유일한 생명 신호처럼 울려 퍼졌다. 다니엘 강민수은 벽난로 앞에 앉아 흔들리는 불빛이 그의 거친 얼굴을 비추는 걸 느꼈다. 그는 늘 이 산속에서의 고요함 속에서 위안을 얻곤 했다.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며 그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유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 깊은 산속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나무를 패고 땅을 가꾸며 오래된 책을 읽고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천천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타고 내려오는 온기를 느꼈다.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소리가 났다. 쾅! 무언가가 그의 현관을 강하게 내리쳤다. 다니엘은 긴장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웬만한 일에 쉽게 놀라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랜 산속 생활은 그에게 모든 소리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번 소리는 달랐다. 너구리가 뛰어다니거나 사슴이 살짝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겁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그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숨이 멎었다. 곰. 거대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현관 가장자리에서 서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두꺼운 털은 녹아내리는 눈으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강력한 몸체는 거친 숨소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곰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새끼 곰. 현관에 축 늘어져 있었다. 작은 몸체가 간신히 들썩이는 정도였다. 어미 곰은 조심스럽게 주둥이로 새끼를 건드리며 낳고 깊은 소리를 냈다. 다니엘의 속이 뒤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됐다. 곰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장면은 바로 그것이었다. 어미 곰은 다시 한번 새끼를 밀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다니엘이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마주쳤다. 공격적인 기색도 없고 위협적인 태도도 아니었다. 그저 간절함. 다니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카운터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이건 덧칠 수도 있었다. 곰은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새끼가 다쳤다. 어미 곰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다. 젠장,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는 문을 열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습기 가득한 흙과 소림 냄새가 폐를 채웠다. 곰은 긴장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야 새끼 곰의 상태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털은 말라붙은 피로 엉켜 있었고 깊은 발톱 자국이 몸통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무언가에게 공격당한 흔적이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어미 곰을 계속 의식하면서도 새끼 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본능은 경고했다. 이건 실수다. 어미 곰이 마음을 바꿔 공격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곰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도와준다면 나를 죽이지는 마라.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새끼 곰을 천천히 안아 올렸다. 따뜻했다. 하지만 간신히 유지되는 정도의 온기였다. 작은 심장이 약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어미 곰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다.
다니엘은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새끼 곰을 가슴에 품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닫았다. 집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고 안전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곰을 낡은 소파 위에 눕히고 본능적으로 응급처치 상자를 찾았다. 오래전, 그가 떠나기 전의 삶에서는 야생동물 재활 전문가로 일한 적이 있었다. 다친 사슴을 치료하고 새를 보살피고 가끔 곰 새끼까지 돌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험실이나 보호구역이 아니라 이렇게 산속 한가운데서 곰을 치료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다. 새끼 곰이 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 어렸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다. 아마 생후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듯 했다. 바깥에서 어미 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절박함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 붕대를 감았을 때 새끼 곰이 살짝 몸을 뒤척였다. 작은 앞발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래, 넌 괜찮아. 그는 속삭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길고, 낮고, 멀리서 들려왔지만 분명했다. 늑대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다니엘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이 산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에 맹수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침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숲은 너무 조용했다. 심지어 어미 곰조차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무언가가 저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사냥을 끝내지 않았다. 다니엘은 문가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바깥의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침묵이었다. 숲은 살아있는 곳이다. 밤이 되면 늑대의 울음소리나 작은 동물들이 나뭇잎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미 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몸이 긴장한 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그 소리는 너무 날카롭고 분명해서 다니엘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챙겼다. 평생 사냥을 즐기진 않았지만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맹수를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냥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다시 창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확신했다.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총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때 어미 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대한 발이 땅을 짓누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낮고 깊은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경고음. 다니엘은 숨을 삼켰다. 곰은 무작정 싸움을 거는 동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태도는 명백했다. 그녀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다니엘은 한순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총을 창가에 기대어 놓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한순간 안으로 밀려들었고 어미 곰의 커다란 몸집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니엘을 한 번 보았지만 공격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들은 같은 존재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니엘은 즉시 그것을 조준할 준비를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이곳에 온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이 빗속으로 나왔을 때 다니엘은 숨을 멈췄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이 단순한 길 잃은 등산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남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반쯤 스카프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남자는 어미 곰을 한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니엘을 향해 말했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다니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말해.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온기는 없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다니엘의 턱이 굳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럴 리가? 남자의 시선이 다니엘의 오두막을 스쳤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눈이 창문 안을 향했다. 새끼 곰이 있는 곳. 다니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행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새끼 곰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총의 방아쇠 가까이 움직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미 곰이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크고 육중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손이 코트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다니엘은 곧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총.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손 치워. 다니엘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곰이 움직였다. 엄청난 속도로. 그녀는 한순간에 달려들었다. 남자는 재빨리 몸을 틀었지만 거대한 앞발이 바닥을 내리쳤고 그 충격에 그는 뒤로 넘어졌다. 총이 손에서 튕겨나가 땅에 떨어졌다. 다니엘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총을 발로 차서 멀리 보내버렸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싸울 수 없었다. 곰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의 시선이었다. 남자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좋아. 알겠다. 다니엘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넌 이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다시 올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다니엘은 총을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미 곰 역시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무 사이에 서서 사라진 남자가 갔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니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오두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가에서 새끼 곰이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어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몫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다니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은 아직도 총을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숨어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는 시선을 돌려 새끼 곰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힘없이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다니엘은 조용히 다가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운이 좋은 녀석이야. 그는 낮게 속삭였다. 내 어미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군. 그 순간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다니엘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창문을 보았다. 어미 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니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용히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다. 몇 시간 전에 준비했던 배낭이 문 옆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들어 있었다. 식량, 손전등, 응급처치 키트.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기에서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일 것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다. 곧 그 남자는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없어. 그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다니엘은 빠르게 배낭을 어깨에 걸치고 응급처치 키트에서 거즈를 꺼내 새끼곰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혈액은 멈췄고 붕대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가야 해. 그는 창밖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어미 곰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움직일 준비가 된 듯 했다. 1시간 후, 다니엘은 깊은 숲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곰과 함께 걸으며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새끼 곰은 그가 배낭으로 개조한 천에 쌓여 다니엘의 등에 고정되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가 느껴졌다. 아직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미 곰은? 그녀는 다니엘의 몇 미터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다니엘은 몇 번이고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되묻고 싶었다. 자신이 곰과 함께 숲을 걷고 있다니. 그것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마치 하나의 무리가 된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미였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다니엘은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몸이 뻐근했고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목적지는 깊은 산속의 작은 동굴이었다. 과거 등산객이나 사냥꾼들이 가끔 쉬어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은 안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어미 곰을 돌아보았다. 그녀 역시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굳어졌고 코를 찡그리며 바람을 막고 있었다. 다니엘의 가슴이 뛰었다. 우리는 이미 노려지고 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총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숲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였다. 늑대 한 마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의 앞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뒤로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순식간에 5마리의 늑대가 다니엘과 곰을 에워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젠장. 하지만 바로 그때 어미 곰이 움직였다. 그녀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깊고 울리는 위협적인 포효를 내질렀다. 그 울음소리는 늑대들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늑대 무리는 혼란스러워했다. 한쪽에서는 인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곰이 있다. 그들은 판단해야 했다. 다니엘은 긴장했다. 만약 늑대들이 계속 밀고 나가면 싸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늑대들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동물이다. 그들이 공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늑대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녀석이 결정했다. 그는 어미 곰을 한 번 더 살펴보더니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도 그를 따라 사라졌다. 다니엘은 숨을 헉하고 내쉬었다. 살았다. 그는 어미 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여전히 늑대들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그녀 덕분이었다. 몇 시간 후 다니엘과 곰은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다.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새끼 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그리고 어미 곰은 조용히 그녀의 새끼 곁에 다가와 눕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니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날 밤 인간과 야생동물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함께 이곳까지 왔고 함께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 동굴 안은 조용했다. 다니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안전했다. 어미 곰은 새끼 곰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어린 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니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다. 동굴은 예상보다 깊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나왔고 벽면에는 오래전 사냥꾼들이 남긴 흔적들이 보였다. 몇 개의 낡은 나무 조각과 재가 남아있는 불씨자리. 누군가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여기라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배낭을 내려놓았다. 식량은 많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먹어야 했다. 물도 문제였다. 근처에 작은 계곡이 있었던 걸 기억했지만 그곳까지 나갔다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다니엘은 불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어미 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끼 곰 옆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곰이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낸다니? 그리고 그는 이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동굴 입구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다니엘은 일찍 깨어 주변을 살폈다. 밤새도록 잠을 깊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미 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새끼 곰을 한번 핥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다니엘과 마주쳤다. 다니엘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곰은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에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곰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다니엘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감지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익숙한 소리. 차량 엔진 소리. 그는 즉시 긴장했다. 서둘러 동굴 입구로 몸을 숙여 밖을 살폈다. 멀리 도로가 보이는 방향에서 검은색 SUV 2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걱정했던 대로 그들은 돌아왔다. 그는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여기서 더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 다니엘은 빠르게 배낭을 메고 가장 중요한 물품을 챙겼다. 어미 곰은 이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했다. 좋아, 이제 이동해야 해. 그는 조용히 새끼 곰을 안아 배낭에 다시 고정했다. 다행히 어린 곰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힘을 되찾은 듯 했다. 어미 곰은 다니엘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한 듯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깊은 숲으로 들어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니엘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작은 개울 근처에 도착했다. 다니엘은 새끼 곰을 바닥에 내려놓고 빠르게 물을 떠 마셨다. 어미 곰도 조용히 다가와 물을 마셨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다니엘은 즉시 몸을 굳혔다. 이번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 남자가 왔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디로 도망칠 생각이었지? 다니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뒤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다니엘은 그들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하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 순간 어미 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크고 위협적인 포효를 내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자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냈다. 잠깐, 다니엘이 나직이 말했다. 남자는 총을 다니엘 쪽으로 향했다. 넌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이 새끼 곰이 내 물건이라고. 남자는 피식 웃었다. 넌 이 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군. 다니엘은 다시 한번 새끼 곰을 바라보았다. 이 곰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넌 모르는 게 좋아? 그 말과 함께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미 곰이 달려들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위협적으로 움직였고 총을 든 남자는 뒤로 밀려났다. 다니엘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뒤에서 다가오는 남자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총이 땅에 떨어지자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고 발로 차서 멀리 보냈다. 그 사이 어미 곰은 또 다른 남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도망치게 만들었다. 남은 한 명이 당황한 듯 물러섰다. 그는 다니엘을 한번 노려보더니 결국 다른 2명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다니엘은 숨을 헐떡이며 앉았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는 곰을 바라보았다. 어미 곰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끼 곰을 품에 안았다. 이제 우린 뭘 해야 하지?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어미 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눈빛에서 답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곰을 지켰고 곰도 그를 지켜주었다. 이제 그들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멀리 숲의 끝자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